공부가 이게 자기 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고 체화하는 게 이 공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마음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고 스스로가 이제 법이 되는 이제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본성이 뭔지, 그 모든 마음법이 드러나는 근원자리가 뭔지에 대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체험이 안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데 왜 그게 안 일어나느냐를 봤을 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게 꼭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여기가 지금 100년제입니다. 지금 제주 집중 공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만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친 생각이라고 그래요. 거칠어. 그 거칠다는 건 잘 눈에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잘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게 목소리가 생각이 톤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발각이 된다 해야 되나요? 잘 보이는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근데 미세한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죠. 자기가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법문을 듣는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돌아가는 무의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그 무의식적인 생각, 그 분별 의식이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어서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다라는 그 문장화된, 그러니까 주, 객관이 이게 분리된 그 의식 구조. 이거는 자기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너무도 오랜 세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서 우리가 두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들은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대상으로서 저 사람의 하는 말을 대상을 두고 듣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그게 기본적인 설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 현실이죠. 그건 뭐냐면, 그게 좀 느리거나, 근데 그게, 우리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사로잡혀 왔던, 아니면 뭐, 살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에 딱 세팅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것이 우린 당연하다고 여길 때 있죠.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이 구조가 당연할 때는 신기하거든요. 공부를 해보면 아시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세팅된 상태에서 바라보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 신기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있고 저 사람이 있다라는 그 내가 대상을 경험한다라는 그 의식 구조에 딱 있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고 뭐 처음부터 그게 막 분명하게 이게 그 주객관이 없다는 게 자기 현실이 되진 않지만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서 저 사람과 나가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거리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지만 이게
이거라는 게 분명해질수록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체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환과 같다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고, 법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분별 의식에 밝으냐 어두우냐 이 차이일 뿐인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이게 멀쩡해요. 이 간식이 이게 만져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너무 멀쩡하게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주객관 의식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내 현실이야. 이게 있는 게. 그럴 때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 주객관 의식에 내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체험이 오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 이 세팅된 이원성이 있으면 체험이 안 와요. 그리고 이 세팅된 벌써 딱 분별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존재로서 느껴지는 이 의식 상태에선 체험이 안 와요. 체험이 안 옵니다. 왜냐면 벌써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떨어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 세계가 꽉 이렇게 뭔가 딱 분별로서 이렇게 꽉 들어찬 듯한 느낌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험의 순간 한번 보세요. 이게 있긴 있는데 없잖아. 그거는 이 주객관 의식, 자기도 모르게 작동됐던 이 미세 망념조차도 딱 끊어진 상태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일체가 다 하나라는, 내가 없어요,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따로 없어요라고 할 때의 그 상태는 그 미세하게 작동됐던, 무의식적으로 작동됐던,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주객관 의식의 그 분별, 그것조차도 탁 쉬어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요상한 얘기를 해요. 그 체험이 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다고. 왜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생각이 쉬어졌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게 참 우리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거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표현되고 말해지는 것들은 잘 알아지는데,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소리, 이 목소리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확성기가 있다면 요걸 가슴에다 탁 갖다 대면 엄청 시끄러워, 이게. 우리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음이 있을 땐 이게 와닿아요. 왜냐면 여전히 그 의식이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앉아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딱 와닿잖아. 실감이 나잖아. 그 순간은 딴 데 의식이 가 있지 않거든. 딱 이게 이 자리에만 있는 거거든. 근데 다 똑같이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잔생각, 이게 너무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려는 생각, 뭐 설명하려는 생각, 이건가 저건가 하는 생각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이렇게 탁 그 마음의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확성기가 탁 있어서 탁 들이대면요, 이 사람 속을 딱 보면 지금 막 옆에서 말하는 사람 이상으로 시끄러워요, 이게. 근데 그게 딱 끊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한 곱이 넘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는 물론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대한 이제 어떤 분명한 그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남이 나를 공부한다 안 한다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니면은 남을 의식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내면의 소리까지도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똑같거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큰 거친 생각이나 미세한 소음이나 미세한 생각이나
똑같은 망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막 밖으로 누구한테 공부가 어떻다는 저떻다는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법문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속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 혼자.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그게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자꾸 이렇게 그 생각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막 그거에 사로잡히면은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꺼내서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거는 똑같은 거야.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나.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서 공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그건 자기밖에 스스로를 못 보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스스로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생각에 이렇게 자꾸 의미를 두고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돼요. 아, 이 소리조차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하지 말아야지 이런 쪽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사실은 무의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비를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제 공부를 돌아봐도 어느 순간 법문을 진짜 진심으로 듣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내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내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닌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본문을 듣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것이 법문 들은 거와 어긋난다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통제가 안 돼요, 그건. 대신에 이렇게 돼. 그거는 행해오던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자꾸 빠져들거나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그 이상하게 또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잘 안 일어나기도 하고 잘 끌려가지 않기도 해요. 그냥 속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알아지는 순간에 멈추게 되는 그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빠져.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의식화되는 순간이 있잖아. 알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놀아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알아지는 순간 딱 그런 줄 알면은 이게 딱 이게 쉬워지거든. 그게 이제 점점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면 점점 생각도 잘 안 일어나고 생각이 끌려가지도 않게 돼요. 그것밖에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 체험은 그러다 보면 옵니까? 몰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언제 체험이 올 거다 이렇게 하면 체험이 온다라는 건 각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조작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가 되게 어느 시점에 공부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뭔가 달라지겠죠. 확실하죠. 보장해 주실 수 있죠. 몰라요, 저도. 근데 길만 알 뿐이지 그게 언제 끝나는지 종지부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쯤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그것도 망상이니까. 그건 알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알죠. 근데 이러다 보면은 언제쯤 이렇게 달라질 거야 라는 건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대와.
그런 식의 추구와 그런 식의 목표가 오히려 그 사람을 탁 가로막아 버리거든. 그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길에 들어간다는 건 알아요.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그게 언제가 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생각, 그게 의식적으로 보이는 거든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 생각이 잦아들게 되거든. 안 끌려가니까. 생각은 왜 많은지 알아요? 생각을 자꾸 손대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손댄다는 건 의미를 두는 거야. 그게 뭐 어떤 식이냐, 이렇게 해도 안 돼라는 것도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대상의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대상의 마음이 가야지, 이렇게 해? 아니, 이렇게 하지 마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벌써 분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이렇게 좀 뭔가 그것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냥 손을 안 대는 거야. 의미를 두지 않는 거야. 무심.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판단.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하지 말라니까. 그게 다 변별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가 돼. 그것도 판단.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돼. 그것도 판단. 그거 다 놓아버리라니까. 놓아버리면 놓아버릴수록 이상하게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판단할 거리들이 안 일어난다고. 그게 길이에요. 그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생각에 힘이 빠지면서 나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큰 항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밑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게 물을 떠먹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얼음이 녹아야지 얼음이 뭐 어떻게 되든가 얼음의 장벽이 사라져야지 물을 마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알죠. 따뜻해지면 얼음이 녹는다는 그건 알잖아. 근데 언제 녹을지는 모르잖아. 그냥 하다 보면 얼음이 녹겠죠. 그럼 조건이 갖춰주겠죠. 어느 순간에. 그거랑 비슷한 거라는 거지. 이 공부라는 게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쉬워지면 당연히 그 밑에 물이 있으니까. 왜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지. 왜? 얼음이 물이니까. 얼음이 물이잖아요. 그것의 본성이 물이잖아. 그럼 어디 그게 더 들어와서 그게 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의 본성이 물이기 때문에 그 규격화된 갇힌 그런 생각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게 본성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 진짜 공부를 할 사람이라면 자꾸 일어나는 공부에 대한 생각들, 어떤 판단들, 규정들, 이게 꼭 입 밖으로 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막 맴돌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손을 대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자꾸 어두워지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갇혀버리면 안 돼. 어느 순간 그게 따라가지 않고, 의미 부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녹는단 말이에요. 그 분별이. 그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해? 물이 드러나겠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항아리에 물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부지불식간에 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빙소와해. 얼음이 깨지고 기와장이 부서지듯이. 딱 이거에 대한 체험이 온다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어떤 이 가리는 게 없이 딱
진짜 막 생사를 만지듯이 이게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요.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이게 와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에 들어온다. 이게 도의 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야 길에 들어서는 거야. 이제 스타트. 이제 출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와닿으면 그냥 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자꾸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기차 타고 그 기차는 분명히 어디 서울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다 서울까지 길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궤도에 올라서지 않으면 서울 못 가잖아. 그거 다 궤도에 올라서는 거라. 이게 기차를 딱 타는 거라.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 왜 이게 우리 길에 들어선다고 했냐? 이 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감이 더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나머지가 사라지고 이게 나중에는 진짜 온 우주가 이거구나라는 게 밝아지는 게 이 길에 들어서는 일이고 길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네. 이 감으로 이거 딱 하나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초창기에는 요게 미약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의 조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점점 뭐냐, 이제 이거 옆에 의지했던 거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오로지 이게 100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 안내를 듣고 가다 보면 이게 100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온전히 이게 드러나는 게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야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헤매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에 이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헤매 다니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코끼리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술 취하면 자기가 뭐 제대로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요게 드러나요. 근데 그게 왜 안 드러나느냐. 순간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뭐 들은 말이든 배운 지식이든 자기의 어떤 생각이든 간에 이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작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조차 없는 게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부가 깊어진다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긴 가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말의 어떤 권위나 어떤 그런 존재감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백이 되는 과정이 아니고 그 말씀조차도 영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다 그냥 내 본성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이거를 밝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 말들이 이 마음에 있는 분별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그런 뭐 빗자루와 같은 것들이거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분별 의식들 이것저것 따로 있다라는 그 분별 의식들도 사라지고 그 빗자루도 없어야죠. 요즘 빗자루 안 쓰죠. 그런 도구 도구다 도구. 그래서 진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부처님 말씀이 백이 가슴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였구나. 그래서 그 불교의 가르침들 말들이 내 마음을 청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구나.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그거는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청정심이 그냥 온전하게 드러나는 게 공부다. 그럼 이 청정심이 뭔지 와닿아야 돼. 근데 왜 안 와닿느냐? 이런 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자꾸 이러는 것도 이제 결국은 내가 여기에 끌려가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로잡히는 것조차도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점점 그게 세상의 말이든 가르침의 말이든 점점 그 말들을 이제 놓여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완전하다 했거든요. 이미 분명하다 했는데 이미 분명한 그것이 드러나는 게 공부인데 부처님 말이 왜 필요하냐고. 아니면 그래 태어나서 배운 말들이 왜 남아 있어야 되냐고요. 그거는 두 번째 짜리잖아. 두 번째. 태어나서 내가 보고 들은 거잖아요. 타고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분의 가르침이라도 그거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